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차트 공부 더욱더 재미나고 자세히 해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방송 종료 이후에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밀키트 혹은 박영숙 이렇게 세 글자만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월 소매 판매 지수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강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경기 무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장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연준과 시장의 금리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연스럽게 점점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2차 전지와 반도체, 자동차 관련주들이 뚜렷하게 상승했습니다. 다만 경기 영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환율은 이틀 연속으로 오름세였는데요. 그러면서 종가 기준 올해의 신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2원 60전 오른 1284원 후반대에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오후 들어 상승폭을 점점 더 키운 양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는 1.96%, 코스닥은 2.5% 넘게 오르면서 전거래일의 낙폭 그 이상을 만회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셔야겠죠. 양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는 9천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3,600억 원 넘게 팔면서 강세장을 틈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는 와중에 이번 주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1월 PPI는 전달보다 0.7% 오르면서 예상치였던 0.4%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지난달 0.2% 하락에서 오름세로 돌아섰고 작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PPI 급등에 대해 전월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와 에너지 가격의 이상 폭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헤드라인과 근원 수치 자체가 높게 나온 만큼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온 노동지표 역시 아직도 과열돼 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줄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20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 내 매파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라는 확률이 18%로 높아졌는데요. 전날에는 12%였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채권시장 또한 줄곧 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687%까지 올랐고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7bp가량 상승한 3.872%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전월보다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 지표까지도 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근심은 깊어지면서 3대 지수는 모두 1%대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1.26%, 나스닥이 1.78%, S&P 500 지수는 1.38% 내렸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저희는 오늘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매번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색 양봉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박영숙 전문가님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금요일이 돌아왔네요. 네, 그렇죠. 네. 붉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붉은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전문가님 빨간 옷을 입고 계시고 제가 오늘 노란색을 입고 있어서 약간 신호등 같기도 그래요. 네, 어쨌든 오늘 붉은 양봉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작해볼게요. 시청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적인 경제의 흐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발굴된 종목은 쉽게 매매하는 법은 차트에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계속 좀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그 이동평균선 관련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늘 관련된 내용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오늘은 그 차트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보통은 이동평균선을 설명만 하지만 네.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동평균선의 색을 설정해 보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그 설정된 색에 의미를 부여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그 의미가 수그러지지 않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혹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떤 전문가나 어떤 방송에서 그 주가의 흐름이랄지 차트를 분석해내는 것에 그 분석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저한테 이제 저희 방송 이후에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꼭 방송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이동평균선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차트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제 기법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설명을 시작할 줄은 몰랐고요. 이게 제한된 시간이고 또 전체적인 뉴스의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제 기법이랄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보편적인 색의 의미랄지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네. 익혀주시면요.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방송 차근차근 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 정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기대해 볼게요. 색으로 보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색깔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건데요. 차트에는 우주의 삼라만상이 들어있다고 대부분의 그 차트를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설명하고요.
그 주식의 대가들도 보통 차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주에는 음양오행이 있고 차트에는 음봉, 양봉, 그리고 5개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5개 이동 평균선을 설명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일목균형표에서는 일목균형표는 일본 그 일목산인이시란 분이 증권회사 다니시면서 만들어서 시중에 내놓은 책인데요. 이 여기에는 풍수 용어가 참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일본도 동양 문화고 우리나라도 동양 문화인데 네. 이 동양 문화권에 사시는 분의 그런 어떤 견해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여러분이 일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준거 캔들이라는 거 아시죠? 준거라는 것은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파동이 일어나는 변곡점을 말하는 건데요. 그 준거는 풍수에서 오는 용어예요. 청룡, 완연, 백호, 준거라는 풍수 용어인데, 청룡은 왼쪽에서 용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하는 것을 말하고요. 백호는 호랑이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그러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호는 준거하라 그러면 백호는 고개를 들지 말고 쭉 내려가라,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일목균형표에서 준거 캔들이 떴어요. 그러면 네. 아나운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 담아야 되는 타임이니까 아니 발을 빼야 될까요? 준거라는 말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캔들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준거 캔들이 뜨면 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목균형표 매매하시는 분들은 준거 캔들이에요 이러는데 매수하시면 안 돼요. 준거라는 용어 자체가 풍수 용어로 고개를 숙여라,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러면 이 일목균형표의 그 준거는 전환점 9일하고 기준점 26일의 변곡점이 합쳐진 그 자리가 준거에 해당한다는데, 준거는 내려간다, 수그린다라는 뜻이니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그러면 그 일목균형표에 우리가 색을 입혀보기로 하는데요. 일목균형표는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는 꽃으로 구분을 했고요. 장기는 그 모든 꽃들을 담고 있는 대지, 땅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5일선은 핑크, 네. 10일선은 초록색, 11일선은 잎을 뜻하는 초록색, 그다음에 20일선은 노란색으로 과일을 뜻했어요. 그리고 60일선은 나무, 네. 120일선은 땅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땅 위에 121선 위에 5일선이 올라오면 꽃이 딱 피는 모습이 되죠. 그려지시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초록색 잎들이 쭉 올라오면 이제 정배열로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하고 121선은 장기 추세 전환을 볼 수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노란 선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있어요. 노란 선은 네. 골드 크로스, 그다음에 결실의 의미가 있지만, 네. 노란 선을 이탈하면 과일이 떨어지는 걸까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입이 노랗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속담에 뭐래요? 싹수가 노란 놈. 그래서 네. 가능성이 거의 좋아 보이지 않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21선의 노란 선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해도 되면요. 그러면 121선의 땅에서 솟아오르는 꽃잎, 이 기준을 잡아서 21선에서 이탈하면 싹이 노라니까 더 이상 가지 않을 거고, 거기를 돌파해서 가면 계속 가는 거고요. 또 21선 노란 선이 땅을 뚫어 올리면 골드 크로스가 나는 거죠. 골드의 색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배열하고 역배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꽃이 맨 위에, 땅 위에 있어야지 정배열이잖아요. 꽃 피고 잎 있고 그 아래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고 나무가 튼튼히 받쳐주고 그 위에 대지가 쭉 열려 있는 거고요. 네. 역배열은 땅이 맨 위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뿌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무도 동면하러 들어가서 쉬고, 과일도 떨어져서 땅으로
씨앗을 뿌렸고 잎도 꽃도 다 땅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땅 밑에 있는 것들을 내가 깨우러 가면 안 돼요. 스스로 절기가 돼서 깨어나야 돼요. 올라올 때까지 올라올 기다려야 때까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네. 검은선을 뚫어 올리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시면 참 좋은데요. 그러면 이 색을 익히는, 이 색의 개념을 익히는 그런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인데요. 음. 이렇게 검은색을 뚫어 올리는 여기 꽃이 올라오고 지금 쭉 오이평선도 꽃이고요. 네. 캔들도 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 차트에서 보시면 꽃과 그 캔들들이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이 노란 선이 끌어올릴 때 이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오. 이렇게 잎이 노란 선을 이탈하는 이런 자리들은 팔아야 되는 자리죠. 이탈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 땅을 나무에서 꺾어서 이제 뿌리로 내려가고 이 땅 밑으로 내려가면 이 동면 절기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사서 왜 오르지 왜 안 오르지 왜 안 오르지 하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은 선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또 네. 노란 이평선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큰 그림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땅 위에서 꽃잎이 들어 올릴 때 그리고 노란선 이탈하거나 나무를 이탈해서 뿌리로 내려갈 때 혹은 땅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동면을 해서 다음 시즌에 굉장히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땅을 뚫어 올리는 이런 자리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제가 오늘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는 약간 21선 네, 21선. 오늘 21선 약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 빨간색은 아니지만 핑크색 오늘 이제 꽃처럼 빨간색, 파란색 꽃. 빨간색도 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캔들도 빨간색, 파란색 꽃. 그렇네요. 네. 역시 붉은 저희 장대 양봉, 붉은 네. 자켓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 꽃을 피워드리러 금요일마다 나오고 계신 거죠.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좀 흥미롭기도 하고요. 또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 다른 종목들도 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종목. 네.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였으면 하방 이탈을 하는 종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방 이탈은 지금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검은색을 이탈했죠. 검은색은 동면이니까 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검은색 위로 올라오면 날씨가 따뜻해야 깨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은색을 기준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다. 내려간다 그러면 추운 기운이다. 이렇게 그 차트에 검은 선 아래면은 음봉, 양봉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검은 선 밑으로 가면 음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은 선 위로 올라오면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주 쉬워졌죠. 자, 검은 선 위에 올라갔지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못하면 계속 동면에 들어가 있어요. 동면에 들어가서 나무는 쉬려고 계속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나는 이 친구를 좋아해서 사놨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자고 있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네. 곡괭이 하나를 사서 얘를 깨우러 들어갔다가 다 죽어요. 땅을 파버리면 땅을 안 파버리면 되는군요. 나무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이렇게 드리는 기준선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각자 여러분이 쓰시는 선에 기준선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 하나만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결코 손실은 있을 수 없어요. 그 손절을 두려워하시는 분은 매매를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손절에 대응하는 사람만이 강해서 남아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남는 게 아니고 손절에 잘 대응해서 내 돈을 지키는 사람이 남아나고 살아남는 그런 건데 기준이 없어요. 매매하시는 분들이 각각의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힘든 시장이니까 이렇게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네. 매매를 해보시면 돼요.
너무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장에서 조금 뜨거웠었던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우리 뭐 비덴트 이런 종목들까지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 이번 주 일요일이 우수라고 절기거든요. 네네. 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지수가 싹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8시 50분 막 지났는데요. 예상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영수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한 지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게 금요일은 장이 오르는 게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주 장도 조금 마무리가 아쉽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코스닥이 많이 빠지면서 맞췄었어요. 네. 오늘 좀 사실 저희는 뭐 항상 이런 전문가님 의상처럼 빨간색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쉽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었기도 하고요. 또 미국장이 간밤에 1%대 약세로 마치면서 그 영향 받아오는 모습입니다. 예상지수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 조금 더 내리고 있습니다. 2,462선까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6% 내리면서 778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뭐 예상하듯이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될 건지 아니면은 추후에 또 반등이 나올지 아직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개장 이후에 정확한 지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차트 분석의 달인이시니까 네네. 종목 차트를 몇 가지 더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궁금한 종목 어제장에서 그럼 좀 특징주들 살펴보기로 하면은 네. 성일하이텍은 어떨까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간밤에는 한 5% 정도 그 리콜 소식 때문에 좀 빠졌던데 그 전에 조지 소로스가 뭐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기도 하고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온 부분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신차를 아예 판매 금지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성일하이텍이요. 제가 이평선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종목은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었던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익힌 이 검정색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막 꽃이 올랐죠. 네. 꽃이 올랐죠. 빨간색 꽃이 폈네요. 네, 잎도 올랐죠. 자, 이 종목 그러면 검은 선을 무슨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손절 기준으로 잡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내가 매매를 하다가 조금 많은 폭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폭의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의 기준은 이 검은색을 기준으로 잡으면 제가 검은색 자꾸 말씀드리죠. 네. 12만 3천 원을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서 반등을 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를 지지 못하면 주가는 하방 추세로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검은색을 뚫고 꽃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시샘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꽃을 네. 입추가 지나서 이제 꽃이 이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꽃이 이렇게 쭉 피어요. 그런데 시샘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절기적으로. 그게 뭘까요? 요즘은 뭐 미세먼지 항상 그런 것보다 꽃샘추위라고 꽃대가 한번 오르고 나서 맞아요. 꽃샘추위가 한번 오면 꽃샘추위는 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꽃샘추위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반절 정도 누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계속 가려면 무슨 선을 지지해야 될까요? 오늘 입고 오신 색 21선 노란색을 네. 지지하면 11만 5천 원 지지하는지 보고 그러니까 이게 11만 큰 5천 폭으로 원. 이렇게 반동해서 올라가면 보고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은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어제의 종가와 21선의 고가를 박스로 그려보고 박스를 돌파하면 이렇게 잡아볼 수 있죠. 주식 차트의 모든 것은 조건이니까 네. 이게 돌파하면
가는 거고요. 눌리면 21선까지 바라보고 매수 타점을 21선 지지하는 자리를 잡아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익힌 색으로 거의 대부분 스스로 어느 전문가가 주식 종목을 줬는데 혹은 어디서 좋다고 들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내가 잡은 기준, 나는 노란색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검은색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나무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에서 저는 검은색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하늘과 바다의 기준, 그다음에 땅과 하늘을 가르는 대지의 기준. 그래서 저는 121선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요. 지금 제가 자꾸 추천해드리고 추천 잡은 종목은 121선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리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도 굉장히 좋고 또 전기차 앞으로 태양열, 태양광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어떤 기술이 접목되든지 계속 발전해 나갈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서 이동평균선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그 121선 까만색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을 유독 이렇게 굵게 체크를 해놓으신 거죠. 네, 그렇죠. 겨울잠을 자고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121선 검은색 이동평균선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장 2차전지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11% 넘게 올랐었던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13만 7,800원으로 마쳤었는데요. 11만 5천 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개별적인 어떤 기업의 호재나 뉴스까지도 동반이 되어서 여러분께 선물처럼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 또 여쭤보자면은 이게 적용이 또 되는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어제장에서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다 같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잖아요.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위믹스가 이제 재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위메이드 맥스와 플레이 세 종목이 모두 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채로 맞췄고요. 관련해서 다른 게임주나 P2E 게임 관련주들도 다 올랐었는데 아까 컴투스홀딩스 한번 보여주셨었잖아요. 이번에는 컴투스요? 컴투스 한번 볼까요? 컴투스 안 봤던 것 같은데. 컴투스도 궁금하고 위메이드도 궁금한데 둘 다 적용될까요, 전문가님? 저희 차트는 어느 것에서는 접목이 되고 어느 것에서는 접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매매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기준을 잡으셔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차트를 보여주고 이게 맞지 않네. 그리고 차트를 찾는 그런 기법의 매매 방법은 옳지 않아요. 어느 종목이 맞지 않아서 이건 맞지 않네 그러면서 차트를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매매에서 상승하고 그 패턴에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다 이평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누가 해도 맞고 어느 차트에 넣어도 맞는 어느 종목에 넣어도 맞는 그런 기법이 훌륭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던 컴투스부터 차트 한번 확인해 컴투스부터 볼까요?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은 이렇고요.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 이 땅을 뚫을 때 모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나무도 잠자고 있었고 꽃잎들도 잎들도 다 잠자고 있다가 여기서 싹을 딱 띄어 올리잖아요. 강하게 올라가네요. 강하게 오르잖아. 이렇게 어느 지점에서 강하게 오르면 제가 여기서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더 말씀드리죠. 네네. 여기가 차트를 보면 뉴스가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뉴스를 딱 찾아내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자, 이래서 이 기준을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손절을 여기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모습을 즐겨 보는 거예요. 자, 보면 차트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간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라서 노란색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쭉 따라갔는데, 자, 노란선 밑으로 잎이 떨어졌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싹시 노랗네.
이렇게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자, 됐나요? 아까 노란색 중요하다고 말씀해 노란색이 주셨죠. 지금 노란색의 개념이 노란색으로 올라오면 노란색으로 내려가면 이 이평선에는 5가지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팔아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팔지 못하고 더 갈 것 같이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노란색을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알아채야 돼요. 이 정도도 모르는데 주식에 매매 동참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평선을 강하게 익히셔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나 종목 추천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대응하는 것은 각각의 역이기 때문에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서도 그냥 이평선 하나라도 모든 매매에 동참해 볼 수 있어요. 컴투스 이제 최근을 보면요. 지금 이건 어제 뉴스거든요. 지금 장 시작했네요. 네. 어제 뉴스인데 어제도 지금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어제도 뉴스 떴었죠. 어제 P2E 게임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었죠. 어떤 뉴스인지는 몰라도 차트상에서 벌써 뉴스가 나왔을 거라고. 음. 지금 그러면 기준을 어디 잡으셔야 되는 건가요? 여기 검은 선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때는 폭이 조금 커요.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손실 폭이 조금 커서 굉장히 잘 대응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이제는 돌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럼 어디요? 어제 종가를 돌파할 때, 어제 고가를 돌파할 때 이런 자리가 좋아 보이죠. 그럼 눌림은 어디까지 올까요? 봉의 중심까지 올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를 붙이면서 차트에 따라서 혹은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매매에 참여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네, 저희 관련해서 컴투스 얘기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장 상한가 진입했었던 위메이드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위메이드요. 네, 네, 위메이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어제 그룹주가 오. 동반 상승했죠. 굉장히 같고 비슷한 종목을 잘 추천해 주시네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검은색을 뚫은 것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관심 여기서도 지금 검은색을 뚫었죠. 작년 21년도 8월 정도에 뚫고 올라서요. 노란색의 양면성 노란선을 이탈할 때 매도하면 수익은 고가죠. 그리고 쭉 지금 동면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깨우려고 여기서 내가 샀더라면 이 노란선에서 여기 사서 갖고 있었으면 계속 손실 났다가 더 계속 손실 나면 이 잠자고 있는 네. 이 종목이 화가 나서 보기 싫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추세를 돌릴 때쯤에 네. 이렇게 사판 자료를 사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네. 그러지 말고 쭉 갖고 있어 보시면 또 언젠가는 이렇게 땅을 뚫어 올리는. 이 지금 동면했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것을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보시면 또 좋아요. 주가는 음과 양의 반복이니까. 네. 그럼 땅 밑에 있는 것은 땅 위로 검은색 위로 올라오면 양이 되는 거잖아요. 음과 양의 반복이니까 지금 네. 양에 진입한 거예요. 이러면 이제 추세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위메이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손절 라인 정해서 잡으시고 그럼 가장 손절 라인을 빨리 잡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매매 방법인 거예요. 저희 사실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겨울잠을 자고 있는 종목들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뚫고 올라올 에너지를 그 원기옥을 모으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었던 위메이드까지 차트 통해서 분석 들어봤고요. 그리고 가격 전략 대응할 수 있는 건 손절뿐이다. 그러면서 손절 라인까지 잡아주셨으니까 여러분 투자하실 때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메이드 우선은 오늘 장 어제 상승폭 약간은 반납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3% 전후의 내림폭을 보이면서 5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개장한 지 4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시장이 1% 전후로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볼게요. 0.99% 어제 종가보다 25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450선에서 현재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1% 조금 넘게 내리면서 현재 776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지수 1%대 약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 와중에 수급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시자면은
우선은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이 담고 있는데 기관만 200억 조금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만 개인 투자자들만 194억 원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셨고요. 오늘 업종별 움직임 먼저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지수가 좀 강하게 빠지면서 모든 섹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비스 업종이 가장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 게임주들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넷마블이 3.7% 정도 내리고 있고요. 우리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오늘 2%대 약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2%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었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2%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18만 6,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정밀 업종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덴티움 1.7%, SD바이오센서 1.4%, 한컴라이프케어 1%대 약세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실게요. 기타 제조 업종만 그나마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장 노바텍이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애플에서 폴더블 폰 출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피코그램은 3%, 꿈비 마찬가지로 한 3%대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락률 높은 업종 체크해 보시자면 방송 서비스 섹터가 2% 가까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네요. 오늘장 좀 SMCNC 어제 이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지금 3.6% 정도 내리면서 5,1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디지털 컨텐츠 섹터도 대부분 종목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위메이드 플레이는 7%,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T3 오늘장 4% 넘게 내림세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터별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환율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초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폭이 좀 큽니다. 6원 60전 정도 오르면서 1290원 선 돌파가 나왔다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서 달러화가 동반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은 이렇게 되면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지켜봤고요. 종목별로도 체크해 드리자면은 현재 상한가 기록한 종목 2종목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안트로젠 오늘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식약처로부터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상한가고요. 화인서키트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스펙 합병에서 상장된 첫날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저희 게임주들 어제 장에서는 좋았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강한 종목들을 체크해보자면 히토류 관련 종목들입니다.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 동국 아레네스까지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쳤었는데 현재는 지금 유니온이 13%, 유니온 머티리얼 14%, 그리고 동국 아레네스 같은 경우에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10%대 모두 다 두 자릿수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최근에 또 미중 갈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첨단 기술 수출 금지를 발표를 하니까 중국이 맞서서 이 핵심 전략 물자인 히토류를 수출 금지와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난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서 히토류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요 종목들도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유니온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15%까지 계속해서 상승폭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니온은 차트로 어떤 위치로 보이실까요? 유니온이요? 자, 유니온 차트로 보여드리면요. 그냥 오늘 뜨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검은색을 막 뚫어 올렸죠. 오, 검은색을 막 뚫어 올렸습니다. 갭상승으로 뚫고 올라왔네요. 네, 이
붉은 꽃, 푸른 꽃이 먼저 올라오면 그 다음에 핑크 꽃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면 네. 손절을 어디 잡으면 될까요? 검은 선 여기 5,200원. 아주 좋아 5,200원. 보입니다. 오늘 지금 상위 등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이렇게 검은 선을 뚫어 올렸어요. 보여드릴까요? 종목만 네. 그냥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안트로젠더요. 이 검은 선을 어제 뚫어 올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상장했던 거 지금 카이스트도 이렇게 지금 검은 선을 뚫어 올릴 때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 박스에서 견디지 못해요. 이 박스에서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데 지금 박스를 뚫어 올린 거죠. 그런데 매매는 한번 사면 지켜본 지금도 대부분 노란색 위에 검은색 위에 이렇게 대부분 차트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안트로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하면서 장 초반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마찬가지로 121선 이동평균선 이 검은색 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 20% 넘게 상승하면서 VI까지 발동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장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토류 관련 종목들 오늘장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양지수 1% 전후로 저희가 뭐 예상을 한 대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조금 아쉽게 마무리로 마치게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그 지진이랄지 양미중 문제들도 종료되지 않을까요? 또 3월이 오면 되는데 지금은 아마 조정기라고 보시면 2월 말 조정기라고 보시면 네. 분기 끝나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무래도 혼돈의 시기이니까 지진 문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중국이 그 신소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조금 이 문제가 주식 차트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을까 예견해 봅니다. 우선은 저희가 1월장이 너무나 좋았었고 2월 들어서도 초반에 좀 괜찮다가 이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 이제 시리아 지역의 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3월쯤 되면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의 꽃이 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SM과 카카오 얘기로 뜨거웠었잖아요. 그때부터 해서 이번 주 내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디어유를 매각을 하냐 마냐 하면서 관련해서 오늘장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특징주 종목들 확인을 해보자면은요, 이외에도 세노텍 같은 종목도 현재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모두 다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티플렉스가 7%, 노바텍 4%, 대원화성,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까지 전부 다 하락장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테마 관련된 부분 보자면은 안트로젠이 상한가 이틀 연속 진입을 하면서 이 탈모 치료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위더스 제약이 15%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인벤티지랩 5%, 바이오니아 6% 정도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잠깐 그 지진 관련된 얘기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재건 관련 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오늘 흐름도 좋습니다. 두산밥켓 4%, 헤인이 3.5%,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장 가장 뜨거운 종목은 두산밥켓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차트상 어떤 위치로 보이실까요?
건설 기계는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좋네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인포스탁에서 관련 섹터를 찾아볼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양봉이 뜨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뭐든지 개발을 잘하고 또 뭐 건설도 잘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주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은데 이 뉴스가 조금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 러시아도 그렇고요. 네. 지금 트리키예나 시리아 쪽도 재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직접 참여하지 못해도 건설 기계 쪽에서는 많이 그 트리키에서 영상으로 볼 때 대우 포크레인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기계 설비들이 많이 아마 판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고 너무나 절실한 상황인 것도 맞지만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1주년이기 때문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건 관련주들 좀 지켜볼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계상 저희 오늘 장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본격적인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자리 옮겨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7일 금요일 우선은 어제 장이 너무나 좋았던 만큼 오늘 장은 다시 한번 그 상승분 좀 반납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기계 섹터나 히토류 관련 종목들처럼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죠.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팍스 밀키트가 여러분의 계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메인 재료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 재료는요, AI 관련주, 그리고 PBC, 5G 이동통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AI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네이버가 힘을 합쳐서 그 반도체를 만들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새로운 패널에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프린터를 하는 것이 PBC인데 그러면 반도체에 새로운 음각, 양각을 새기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뜨고 있는 거고요. 그게 완성되면 5G랄지 이런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를 모두 다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AI, 인공지능과도 엮일 수가 있고요. PBC, 반도체 관련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5G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자세한 종목명, 이렇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오늘처럼 재밌는 차트 공부와 함께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저희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장에서도 성투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